조선 야담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온 세상을 얼려붙일 무렵 한 여인이 눈보라를 맞으며 산길을 올랐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설매. 한때는 한진사댁 안방마님이었으나 지금은 얼굴 반쪽이 시커멓게 타들어간 괴물 신세였습니다. 며칠 전 기생 출신 첩 월선의 간교한 모함에 속은 남편 한진사는 약재 끓이던 가마솥에 끓는 물을 설매의 얼굴에 그대로 끼얹었습니다. 지글지글 살이 타는 냄새와 함께 설매의 인생도 까맣게 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한진사는 바닥에 쓰러진 아내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에라이, 재수 없는 것. 얼굴이 그 꼴이 되어서야 어디다 쓰겠느냐?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라. 꼴도 보기 싫다. 설매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대문 밖이었습니다. 하인들이 여인을 개 패듯 내쫓았고 월선은 누각에서 낄낄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갈 곳이라곤 아무도 찾지 않는 재물동산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온갖 오물과 똥오줌을 버리는 그곳, 산 사람의 집이라기보다는 무덤에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재물동산 꼭대기에 허름한 움막, 악취가 진동하는 그곳으로 설매가 비틀거리며 들어섰습니다. 화상 입은 얼굴을 감싼 누더기 천에서 진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어둠 속 구석에서 무언가 꿈틀거렸습니다. 쥐새끼인가 싶었으나 자세히 보니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어린아이였습니다. 아이의 얼굴과 팔다리에는 하얀 반점이 돋아 있었고 피부는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나병 초기 증상으로 부모에게 버림받은 구아석이었습니다. 아이는 낯선 인기척에 놀라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오지마, 저리가 이 괴물아. 서기는 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집어 설매에게 내던졌습니다. 돌이 설매의 이마를 맞았지만 여인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보고 괴물이라 부르는 저 아이 역시 세상이 보기엔 괴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설매는 쓸쓸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괴물이다. 헌데 너도 만만치 않구나. 괴물끼리 한 집에 사니 딱 좋지 않으냐? 그날 밤 매서운 바람이 움막벽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설매는 화상 입은 얼굴이 찢어질 듯 아파 신음했습니다. 그런데 안쪽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가가 보니 서기가 고열에 시달리며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운데 이빨은 딱딱 부딪혔습니다. 하얀 반점이 돈 자리에서는 노란 고름이 흘러내렸습니다. 설매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벅찬데 저 아이까지 떠맡을 수 있을까? 하지만 여인은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끓는 물을 맞을 때 살려달라 비명 지르던 자신의 모습이 아이에게서 겹쳐 보였습니다. 설매는 자신의 몸에 걸친 유일한 누비옷을 벗었습니다. 화상 입은 피부가 찬바람에 노출되자 칼로 베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여인은 이를 악물고 아이의 몸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움막 밖으로 나가 깨진 질그릇에 눈을 녹여 물을 끓였습니다. 마셔라. 이거라도 마셔야 산다. 설매는 서기의 입술에 따뜻한 물을 흘려 넣었습니다. 여인은 아이의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속삭였습니다. 너나 나나 세상이 버린 쓰레기니 가는 저승길 외롭지 않게 동무하자꾸나. 오늘 밤만이라도 제발 버텨다오. 지독한 똥 냄새와 고름 냄새가 진동하는 움막 안.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긴 밤을 견뎌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서기의 열은 여전했고 숨소리는 더욱 가빠졌습니다. 설매는 절망했습니다. 약을 구할 돈도 없고 의원을 부를 처지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때 여인의 뇌리에 낮에 땅을 파던 감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물을 걷어내고 깊이 파내려갔을 때 손끝에 닿았던 차갑고 축축한 흙의 느낌. 겉에 쌓인 똥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깊은 곳에 묻혀 있던 검은 흙이었습니다. 설매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 흙이다.
차가운 흙으로 열이라도 식혀보자. 여인은 미친 사람처럼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설매는 낮에 파두었던 구덩이로 들어갔습니다. 표면의 더러운 오물들을 미친 듯이 걷어내고 더 깊이, 더 깊숙이 땅을 파내려갔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파내려가자 악취가 사라지고 비릿하면서도 향긋한 흙내음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설매의 손에 묵직하고 찰진 무언가가 잡혔습니다. 달빛에 비추어 보니 칠흑처럼 검고 윤기가 흐르는 고운 진흙이었습니다. 설매는 치마폭에 그 검은 진흙을 한 가득 퍼담아 움막으로 달려왔습니다. 끙끙 앓고 있는 서기의 옷을 벗기고 그 차가운 진흙을 아이의 몸에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진흙이 닿자 신음하던 서기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설매는 아이의 등, 가슴, 팔다리 온몸을 검은 진흙으로 꼼꼼하게 덮어주었습니다. 마치 흙으로 빚은 인형처럼 변한 아이를 품에 안고 여인은 밤새도록 기도를 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펄펄 끓던 열은 거짓말처럼 내렸고 서기는 편안히 자고 있었습니다. 밤새 마르면서 딱딱하게 굳은 진흙 조각들이 저절로 떨어져 나갔고 그 아래엔 새살이 돋아 있었습니다. 설매는 떨리는 손으로 서기의 등에 붙은 마른 진흙을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진흙이 떨어진 자리에는 누런 고름도 흉측한 딱지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갓 태어난 아기 피부처럼 뽀얗고 붉은 새살이 돋아나 있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썩어 들어가던 피부가 하룻밤 사이에 씻은 듯이 나은 것입니다. 설매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꿈인가 싶어 아이의 볼을 꼬집어 보았지만 분명 생생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때 설매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밤새 진흙을 만지고 퍼날랐던 여인의 손. 화상을 입어 물만 닿아도 쓰라리고 아팠던 손등이 오늘은 이상하게도 전혀 아프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손등에 묻어있던 진흙을 씻어내자 화기로 붉게 부어올랐던 피부가 가라앉고 통증이 사라진 것이 보였습니다. 설매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여인은 움막 밖으로 나가 드넓게 펼쳐진 재물동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주받은 땅이라 여겼던 그곳이 이제는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똥이 아니다. 이건 똥이 아니야. 설매는 바닥에 주저앉아 검은 흙을 한 줌 움켜쥐었습니다.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겉에 쌓인 오물 냄새에 속아 그 아래 숨겨진 보물을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동안 걸음이 쌓이고 땅의 기운이 응축된 천연의 약토. 그것이 바로 이 검은 진흙의 정체였습니다. 설매의 입가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곧 깨달았습니다. 이 흙을 그대로 쓸 수는 없다는 것을. 아무리 땅속 깊은 곳에서 숙성된 흙이라 한들 겉에 묻은 오물의 잔재와 특유의 비릿한 냄새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반댁 안방마님 시절 약재를 다루던 지혜가 설매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보석도 갈아야 빛이 나듯이 흙도 다스려야 진짜 약이 된다. 설매는 서기와 함께 산비탈을 뒤져 깨끗한 샘물을 길어왔습니다. 그리고 고운 무명 천을 이용해 진흙을 거르기 시작했습니다. 서기야, 잘 보거라. 흙 속에 섞인 돌가루와 불순물을 다 걸러내야 한다. 설매는 찬물에 손이 터져 나가는 줄도 모르고 흙을 거르고 가라앉히기를 반복했습니다. 무려 10번. 10번을 거르고 나니 거친 모래와 잡티는 모두 사라지고 마치 묵처럼 찰랑거리는 고운 입자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설매는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나쁜 기운을 없애려면 불로 다스려야 했습니다. 여인은 거른 진흙을 솥에 넣고 산에서 캐온 박하잎과 감초 달인 물을 섞어 은근한 불에 쪄냈습니다. 그러자 햇길린내가 사라지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궁창 냄새가 나던 흙에서 은은하고 시원한 향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칠흑같이 검고 기름을 바른 듯 윤기가 흐르며
향긋한 냄새까지 나는 완벽한 약, 흑고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설매는 떨리는 손으로 완성된 흑고를 자신의 얼굴에 발랐습니다. 화상으로 일그러져 울퉁불퉁했던 뺨 위로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화끈거리는가 싶더니 이내 뼈속까지 시원해지는 청량감이 느껴졌습니다. 며칠을 꾸준히 바르자 딱딱하게 굳어있던 화상 흉터가 조금씩 유연해지고 검붉게 죽어있던 피부색이 옅어지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두 식구가 흙만 바르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쌀독은 비었고 당장 먹을 끼니가 급했습니다. 설매는 결심했습니다. 이 귀한 약을 세상에 내놓아 쌀이라도 바꿔보자고. 하지만 흉측한 얼굴을 하고 나설 수는 없었기에 여인은 낡은 무명천으로 얼굴을 칭칭 감아 눈만 내놓은 복면을 썼습니다. 마을로 내려간 설매의 귀에 흉흉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저작거리 입구에 있는 큰 주막 복례관의 주모가 큰 병에 걸려 누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글쎄, 주모 얼굴에 도깨비 부스럼이 났다는구먼. 고름이 줄줄 흘러서 손님들이 밥맛 떨어진다고 다 떠났대. 설매는 이것이 기회라 생각했습니다. 여인은 품속에 곱게 빚은 진흙단지를 숨기고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주막 앞은 파리만 날리고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주모의 악을 쓰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간지러워 미치겠네. 의원놈들은 뭐 하는 게야? 설매가 조심스레 부엌문으로 들어서자 얼굴 전체가 붉은 부스럼으로 뒤덮인 주모가 거울을 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누구냐? 장사 안 한다. 썩 나가라. 주모는 복면을 쓴 설매를 보자마자 소금 바가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재수 없는 잡기라도 들어온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설매는 물러서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모, 내 그 병을 고칠 약을 가지고 왔소. 주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약? 내가 의원이라도 되느냐? 꼴을 보니 어디서 빌어먹는 거지 같은데? 설매는 품에서 검은 단지를 꺼내 마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믿기 싫으면 버리시오. 허나 이것은 재물동산에서 얻은 귀한 흙이라 바르면 즉시 화기가 빠지고 새살이 돋을 것이오. 여인은 그 말만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막을 빠져나왔습니다. 주모는 기가 막히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별 미친년이 다 있네. 재물동산의 귀신? 재수 없게. 주모는 단지를 들어 아궁이에 던져버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뚜껑 사이로 흘러나오는 은은한 박하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역한 냄새가 아니라 머리를 맑게 해주는 기묘한 향기였습니다. 밤이 되자 부스럼의 고통은 극에 달했습니다. 얼굴이 불타는 것처럼 뜨겁고 가려워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주모는 미쳐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아까 그 단지를 열었습니다. 칠흑같이 검고 윤기 흐르는 진흙. 주모는 떨리는 손으로 진흙을 떠서 진물은 얼굴에 발랐습니다. 아, 차가워. 닿는 순간 비명이 나올 만큼 차가웠지만 그 뒤로 거짓말처럼 가려움증이 사라졌습니다. 화끈거리는 열기가 쑥 빠져나가는 느낌에 주모는 저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날 밤 주모는 난생 처음으로 한 번도 깨지 않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개운한 기분으로 눈을 뜬 주모는 습관처럼 얼굴을 만져보았는데 울퉁불퉁하던 요철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벌떡 일어나 거울을 본 주모는 기절초풍할 뻔했습니다. 이게 누구야? 이게 내 얼굴이야? 붉은 부스럼과 고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진흙을 바른 자리는 마치 삶은 달걀처럼 매끄럽고 뽀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10년은 젊어 보일 정도로 윤기가 흐르는 피부. 그것은 명의가 와도 못 고친다는 악성 피부병이 하룻밤 사이에 완치된 기적이었습니다. 세상에 그 여자가 귀신이 아니라 신선이었구나. 한편 재물동산의 움막에서는 설매와 서기가 줄인 배를 움켜쥐고 누워 있었습니다. 아짐에 배고파 죽겠어라. 흙이라도 퍼먹을까요? 설매가 서기를 달래고 있을 때였습니다.
산 아래쪽에서 헐떡거리는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의원님, 아니 신선님 계십니까? 그것은 너리에 커다란 함지박을, 등에는 쌀가마를 쥐고 땀을 뻘뻘 흘리며 올라오는 주모였습니다. 주모의 얼굴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질반질 빛나고 있었습니다. 주모는 움막 앞에 도착하자마자 짐을 내려놓고 설매 앞에 넙죽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이고,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눈 가리고 귀인을 몰라보고 소금을 뿌렸으니 이 얼굴을 쳐주십시오. 설매는 짐짓 태어난 척하며 물었습니다. 그래, 얼굴은 좀 어떻소? 주모가 한바구음을 지었습니다. 어떻고 말고요? 보십시오. 제 평생 피부가 이렇게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손님들이 아침부터 주모 얼굴이 꽃 같다며 난리도 아닙니다요. 주모는 함지박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쇠고기국, 전과 반찬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똥 냄새 진동하던 움막의 구수한 고기 냄새가 퍼지자 서기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이거 드십시오. 아니, 다 드십시오. 앞으로 우리 주막에서 나오는 밥은 제가 평생 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그 약 좀 더 주십시오. 설매와 서기는 체면이고 뭐고 따질 새도 없이 밥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따뜻한 쌀밥을 입안 가득 넣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서기야, 먹거라. 천천히 먹어. 서기는 입가에 밥풀을 묻히며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맛있어라. 아짐에 진짜 고기구먼. 설매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밥그릇 위로 떨어졌습니다. 쫓겨난 지수 개월 만에 먹어보는 사람다운 밥. 그것은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라 설매가 가진 능력으로 정당하게 벌어들인 첫 번째 승리의 증표였습니다. 주모는 밥을 먹는 설매의 모습을 보며 넌지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그 약의 정체가 뭡니까? 도대체 뭘 넣었길래 이런 기적 같은 효험이 있답니까? 설매는 숟가락을 놓고 복면 사이로 빛나는 눈빛으로 주모를 응시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내린 흙고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귀한 것이니 비밀을 지켜주시오. 대신 주모에게만 특별히 공급해 드릴 테니. 주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했던가요? 주모의 피부가 하루아침에 황골탈퇴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안팎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계집종과 아낙네들의 입을 타고 고을 관아의 담장까지 넘게 되었습니다. 바야흐로 재물동산 의원의 명성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곧 고을 사또의 귀에까지 들어가 설매를 더 큰 무대로 이끄는 동아줄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꽃이 만발할 무렵 고을 관아 안채에는 때 아닌 곡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관아 사또인 정대감의 외동딸 우나 소저의 처소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우나는 본래 고을에서 제일 가는 미인으로 소문이 자자하여 한양의 유력한 양반가와 혼담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혼례 날짜를 불과 보름 앞둔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님, 차라리 죽겠습니다. 이 얼굴로 어찌 시집을 간단 말입니까? 우나가 거울을 내던지며 울부짖었습니다. 우나의 고운 얼굴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붉은 반점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좁쌀만 하던 것이 하루가 다르게 퍼져나가더니 이제는 목덜미까지 붉게 달아오르고 진물이 흐르는 흉측한 꼴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좋다는 약을 다 쓰고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 침을 놓아봐도 증세는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정사또는 애간장이 녹아내렸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혼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한양에서 내려온 내의원 출신 의원마저 고개를 저으며 나갔습니다. 송구하오나 이는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라 속에 화가 차서 생긴 열독인 듯합니다. 지금으로선 도끼를 뺄 방도가 없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또가 망연자실하여 술만 들이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관아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이방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나으리,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들을 말씀이 있습니다요. 저작거리 주막의 주무, 아시지요? 그 여자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굴이 곰보 딱지였는데 며칠 새에 선녀같이 변했다고 합니다. 정사또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무어라? 그 욕쟁이 주무 말이냐? 예, 소문에 따르면 재물동산에 사는 어떤 신비한 의원에게 비방을 얻었다는데 그 약이 죽은 피부도 살려낸다지 뭡니까? 재물동산의 귀신이라는 둥 헛소문 같기도 합니다만 평소 같으면 어디서 천한 것들의 헛소리를 하느냐며 호통을 쳤을 사또였지만 지금은 체면을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귀신이든 도깨비든 당장 잡아와라. 내 딸을 고칠 수만 있다면 똥물이라도 마실 테니 당장 그 자를 대령해. 그 시각 설매는 재물동산의 움막에서 흙을 거르고 있었습니다. 포졸들이 들이닥쳤을 때 석이는 겁에 질려 설매의 뒤로 숨었습니다. 내가 재물동산의 의원이냐? 사또 나으리의 호출이다. 썩 따라 나서라. 포졸들은 냄새나는 움막을 보며 코를 막고 인상을 썼지만 설매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여인은 미리 준비해둔 최상급 흑고 단지를 챙기고 복면을 더욱 단단히 염했습니다. 가겠습니다. 허나 제 얼굴이 흉하여 남에게 보일 수 없으니 이 복면은 벗기지 말아 주십시오. 관아에 도착한 설매는 곧바로 운하 소저의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방 안은 약초 냄새와 운하의 울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운하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가. 다 나가란 말이야. 내 얼굴 보지 마. 설매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운하에게 다가갔습니다. 설매는 무릎을 꿇고 앉아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저, 저도 얼굴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지옥 같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설매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운하가 슬그머니 이불을 내리고 복면을 쓴 설매를 쳐다보았습니다. 눈만 내놓은 설매의 눈가에는 화상으로 일그러진 흉터 자국이 살짝 보였습니다. 동병상련이라고 했던가요? 운하는 처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혼례에 대한 압박감과 스트레스로 인해 열독이 올라가 뒤집어진 것이었습니다. 설매는 가져온 단지를 열었습니다. 이것은 땅속 깊은 곳에서 숨 쉬던 흙입니다. 차갑고 깨끗한 기운이 소저 얼굴의 화기를 잡아먹을 것입니다. 설매는 운하의 얼굴에 붓으로 정성스럽게 흙골을 발라주었습니다. 시커먼 흙이 얼굴에 닿자 운하가 흠칫 놀랐지만 이내 편안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머, 시원해요. 불타는 것처럼 뜨거웠는데 마치 얼음 계곡에 들어온 것 같아요. 설매는 운하의 곁을 지키며 밤새도록 정성을 쏟았습니다. 흙이 마르면 떼어내고 다시 새 흙을 바르기를 수차례. 설매의 손길은 의원이라기보다는 상처 입은 자식을 돌보는 어미의 손길처럼 따뜻하고 섬세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설매는 미지근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운하의 얼굴에 굳은 흙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흙이 닦여 나가자 옆에서 지켜보던 몸종아이가 입을 틀어막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소저님. 문 밖에서 기다리던 정사또가 놀라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석상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 이럴 수가. 거울을 본 운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붉은 반점과 진물은 온데간데 없고 피부는 마치 가늘은 백자처럼 투명하고 뽀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니, 병이 나기 전보다 더 맑고 고운 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환골탈태였습니다. 아버님, 제 얼굴이 돌아왔습니다. 운하가 사또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사또 역시 딸을 껴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울음바다에서 웃음바다로 변했습니다. 정사또는 진정하고 설매를 돌아보았습니다.
냄새나는 재물동산의 움막에서 왔다 하여 반신반의했으나 눈앞의 여인은 그야말로 신선이었습니다. 사또는 설매의 손을 덥석 잡으려다 남녀가 유별한 법도를 생각하고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자네가 내 딸을 살리고 우리 가문을 살렸소. 정사또는 복면 너머로 보이는 설매의 맑은 눈동자를 응시했습니다. 기이하게도 그 눈빛을 마주하자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일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천한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뿜어져 나오는 알 수 없는 깊이와 상처 입은 듯하면서도 강인한 눈빛. 정사또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꼬. 자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말해보게. 정사또는 곧바로 하인들을 시켜 쌀가마니와 비단을 산더미처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허리춤에서 관인이 찍힌 작은 나무패 하나를 꺼내 설매에게 내밀었습니다. 자, 이것을 받게. 엄청난 제안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넙죽 절하면 인생이 펼쳐질 수 있는 상황. 하지만 설매는 고개를 저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지금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면 소문이 퍼져 전 남편의 귀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아직은 힘이 없었고 서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히 숨어야 했습니다. 사또 나으리, 저는 그저 흙을 만지는 천한 의원일 뿐입니다. 과분한 상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설매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사또가 내민 나무패만을 조심스럽게 받아 품에 넣었습니다. 이 배 하나면 족합니다. 훗날 제가 정말 억울하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저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그거면 됩니다. 정사또는 여인의 겸손함과 욕심 없는 태도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재물을 탐했을 텐데 미래의 약조 하나만을 챙기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허허, 참으로 기이하고 마음이 맑은 사람일세. 알겠네. 내 이름 석자를 걸고 약조하지. 그날 이후 재물동산에는 밤낮 없이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가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공보도 선녀로 만든다는 그 집입니까? 한양의 내로라 하는 세도가 부인들부터 돈 냄새를 맡은 거상들까지 줄이 산비탈을 넘어설 지경이었습니다. 설매는 서기와 함께 흙을 정제하여 팔기 시작했습니다. 쌀독이 차고 넘치다 못해 움막 대신 번듯한 초가집을 짓고도 남을 돈이 모였습니다. 이제 살았다. 이제 우리 서기 남부럽지 않게 키울 수 있다. 설매는 서기의 새 옷을 지으며 행복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호사다 마라 했던가요? 재물동산에서 황금이 나온다는 소문은 바람을 타고 천리 밖 탐욕스러운 한 사내의 귓속으로까지 흘러 들어갔습니다. 무어라? 내가 버린 똥밭에서 금이 나온다고? 어떤 놈이 감히 내 땅에서 돈방석에 앉았단 말이냐? 출판을 벌이고 있던 전 남편 한진사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첩월선에 무릎을 베고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봐라, 당장 채비를 하라. 내 잃어버린 땅을 찾으러 가야겠다. 평화롭던 재물동산 위로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행복은 어찌 이리도 짧고 시련은 어찌 이리도 끈질긴 것일까요? 그날 밤 횃불을 든 왈패들이 재물동산을 습격했습니다. 항아리들을 깨뜨리고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서기가 설매를 지키려다 맞아 피를 토했고 설매는 필사적으로 얼굴을 감췄습니다. 하지만 한진사는 부패한 이방과 결탁해 더욱 잔인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정제하지 않은 가짜 흙골을 팔아 백성들의 얼굴을 썩게 만들고 그 죄를 설매에게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전연이 독을 탔다. 요물이다. 설매와 서기는 관아에 끌려가 형틀에 묶였습니다. 곤장이 떨어지고 피가 흘렀습니다. 바로 그때 한양에서 돌아온 정사또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무슨 난리냐? 서기가 2개의 항아리를 들고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명백했습니다.
한진사가 악을 썼습니다. 전혀는 유물입니다. 얼굴을 보십시오. 형리가 설매의 복면을 벗기는 순간 관아마당이 숨을 죽였습니다. 거기엔 괴물이 아니라 달빛처럼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흑고로 완전히 회복된 완벽한 얼굴. 한진사가 경악했습니다. 설매, 내가 살아있었단 말이냐? 설매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내 놈이 불로 지지고 똥밭에 버린 조강지처다. 하지만 보아라. 내 얼굴은 내 놈의 양심보다 깨끗하구나. 정사또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진사와 월서는 신분 박탈, 평생 재물동산에서 오물을 퍼내는 관노비가 되었습니다. 설매가 오물 단지를 한진사 머리에 쏟아부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한 똥이다. 평생 껴안고 살아라. 10년이 흘렀습니다. 설매는 조선 최고의 거상이 되었고 서기는 대행수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거지가 된 한진사가 설매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설매는 흑고 한 단지를 던져주었습니다. 밥이 아니라 약이다. 썩은 건 내 몸이 아니라 내 마음이니라. 저녁 노을 아래 설매는 이제 남편이 된 정사또, 아들 같은 서기와 함께 연못가에 앉았습니다. 똥밭은 연꽃밭이 되었고 설매는 말했습니다. 가장 더러운 곳에 떨어져 보니 비로소 알겠더군요. 귀한 것은 금은보화가 아니라 썩은 것을 품어 생명으로 바꾸는 땅의 힘이라는 것을요. 바람이 불어와 연꽃 향기를 실어왔습니다. 세상은 설매를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이라 불렀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가장 추한 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설매의 인생 역전 드라마는 재물동산의 전설이 되어 고단한 삶을 사는 조선의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등불로 길이길이 남게 되었습니다. 권선징악, 착한 끝은 있고 악한 끝은 없다는 옛말이 참으로 옳았습니다. 여러분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이 이야기처럼 진흙 속에서 연꽃 피어나는 기적 같은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